저는 30대 중반이 되는 나이고 남편도 동갑입니다. 대학에서 처음 만났고 같은 과입니다. 둘 다 21살에 만났어요. 저는 2학년이었고 남편은 1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재수하고 대학 입학했거든요. 동갑이지만 제가 대학 1년 선배입니다. 사귀기 시작한 건 1년 뒤인 저는 본과 1학년, 남편은 예과 2학년 때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다면 평범하지만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집에서 넉넉하게 지원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그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편의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 자부심이 더 엄청나신 것 같아요. 아들 잘 키웠다 이런 부분이요. 없는 집에서 의사 나왔다 워낙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라 더 그러신 것 같고요. 결혼한다고 할 때 제 주변에서 남편의 인간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집 잘 갔다는 말은 들었어도 집안으로 시집 잘 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둘째지만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결혼에 부모님이 투자를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모자란 거 없이 다 해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차 갚아 나갈 예정이고요. 생략 가시자는 것까지 다 챙겼어요. 격식 갖출 것 다 갖춰갔습니다. 엄마가 벌써 밑보이면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요. 결혼 32살 때 했고 그때 전 이미 전문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공부를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딱딱 나이에 맞게 갔어요. 남편은 재수, 군대, 휴학의 영향으로 레지 때였어요. 지금은 둘 다 전문의. 그 당시 수입 플러스 모아둔 돈이 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제가 더 부담했어요.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놨는데 입주 날짜가 늦어서 제가 원래 생활하던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새 집은 남편 모아둔 돈 플러스 시댁 지원금 다 넣고 나머지를 제 돈으로 채웠어요. 비율로 계산하면 한 65대 35 정도? 그리고도 모자란 돈은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대출 받았습니다. 예전 집은 안 팔았어요. 다달이 새가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제가 원래 살던 집이 근무지랑 가까워서 굳이 임시로 다른 아파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집이었고 둘이 살기에도 좁지 않을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1년 정도 생활했어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어머님은 엄청 싫어하셨었네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다 보니 명의가 제 명의거든요. 자기 아들 무시하는 거냐고 뽑으면 공동명의로 당장 바꾸라고 저만 따로 불러내서 엄청 뭐라 하셨네요. 잘 넘어가긴 했지만요. 이 집은 여전히 제 명의고 지금도 다달이 새 나오고 있어요. 이때부터 밑보이기 시작한 건지 시댁만 가면 저를 따 아닌 따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저희보다 1년 일찍 하셨는데 비밀 얘기해 주신다고 형님만 불러내시고 뭐 여행 같은 거 다녀오셔서도 아주버님네랑 저희 남편 기념품만 챙기시고 제 건 쏙 빼고 오시더라고요. 남들한테 며느리 자랑할 때도 제 얘기는 안 하세요. 여행 경비 본인이 다 부담하시고 아주버님네만 데리고 여행 가시고 저한테 가자는 말씀도 안 하세요. 물론 여행 경비도 제가 드린 용돈이겠죠. 먹을 거 하나를 주셔도 형님네가 2박스면 전 1박스만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을 안 챙긴 건 아니고 뒤에서 남편은 끔찍하게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회랑 생선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족 모임은 무조건 회 생선집으로 잡으십니다. 회를 못 먹는 건 아닌데 2점 먹으면 물려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 하나를 밥에 놓아주셔도 저는 안 주시고 형님만 챙겨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이요. 한두 번이면 기분 탓이다 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니 의심이 확신되네요. 또 형님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도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맨날 용돈 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세요. 저 들으라는 듯이 집에 아기가 있어야 집이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 하시고요. 그러다가 저번 달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사를 몇 번 안 지내긴 했지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님 제사만큼은 빠진 적 없습니다. 월차 내고서라도 병원에 양해 구하고 구해서 제사만은 참석했어요. 추석 설날은 빠져도 제사는 꼭 참여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강조하시기도 하고 생전에 아버님이 워낙 어머님과 대비되게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제사가 아닌 설날 추석에 당직이 걸려서 뵙지 못할 때는 남편이랑 스케줄 맞춰서 다른 날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석 설날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의 당직 때문이 커요. 결혼 초에 남편 짬이 그 정도 못 돼서요. 아무튼 이번 제사에 정말 너무 급한 수술이 생겼습니다.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시간을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사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도우미 아줌마 구해서 시어머님 댁에 보내드렸어요. 어머님께 못 간다고 전화드렸더니 난리 나셨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급하게 통화해서 그런지 도우미 아주머니 보냈다는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아주머니 오시고서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중이라 핸드폰 확인 당연히 못했고 끝나고 나왔더니 문자랑 전화 폭탄이 와 있더라고요. 수술이 꽤 길었고 나오자마자 저는 힘 풀려서 이 문자 전화 보고도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이미 새벽이었고 어머님의 신경 쓸 정신이 없었네요. 제사에 남편이 참석했고 상황 설명 잘 좀 부탁한다고까지 했는데 어머님한텐 그 설명이 안 통했나 봐요. 지금 우리 집 제사보다 남의 집이 중요하냐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잘해줬는데 네가 어찌 그러냐고, 일 때문에 가족을 나몰라라 하냐고, 그리고 안 오면 안 올 것이지 예의 없게 아주머니를 왜 보냈냐고, 우리 집 제사에 남의 음식을 왜 올리냐고. 형님께 들었을 땐 아주머니가 다 일하셔서 너무 편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일단 남의 음식을 올리긴 하신 거죠. 그 일 뒤로 어머니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하세요. 제가 상황 설명해 드린다고 문자로 장문의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무시하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남편한테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매일 전하세요. 남편도 처음엔 전해주다가 이젠 귀찮은 건지 말도 안 해주네요. 그럼 또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제 말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문자는 보내요. 원래도 저 별로 안 좋아하신 건 알았는데 이러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물론 전 지금 저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보단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은 억지로 잘 못하는 성격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숙이고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지 모르겠고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상황 설명해드렸고 평소에 참석 안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참석 안 한 건데 용돈도 평소에 드릴 만큼 드리고 친정보다 더 드렸으면 드렸지 덜 드린 적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친정은 노후 대비가 잘 돼 계시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님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계세요. 아주버님 내가 얼마씩 드린지까지 모르겠지만 진짜 섭섭하시지 않을 만큼 드립니다. 남들 월급만큼 드려요. 제가 아직까지 남편보다 잘나서 절 싫어하신 걸까요? 아이를 안 낳아서 절 싫어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사 때문에 저한테 저러시는 걸까요? 평소에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여자가 기가 세서 땡땡이가 기를 뽑혀 땡땡이 개인병원 하나 차려야 되는데 며느리 때문에 밀려서 차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땡땡이 닮은 손주 하나 보는 게 소원인데 여자가 저렇게 바깥에 돌아서야 형님은 싹싹하니 잘하는데 둘째 며느리는 공부만 해서 그런가 사회생활 영 아니네. 여자가 공부 잘해서 뭐하냐. 남편 기만 죽이지.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집이 잘 돌아간다. 밖에 땡땡이 만나려는 여자들이 줄 섰다. 의사한테 시집 오려면 열쇠 3개는 준비한다던데 넌 거저 왔다. 다른 집은 의사 사위 보면 개인병원 하나 차려주려고 난리라던데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도 많아서 기억도 안 나네요. 한 귀로 듣고 올렸더니 대충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 자주 하세요.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저를 금지옥겹 키운 귀한 아들 노력 없이 공짜로 가져간 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참 모순적인 게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전화는 매일 왔었어요. 전화 통화로 늘 이런 말씀 하시죠. 남편이 뭐라 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또 저한테 뭐라 하세요. 그걸 잃으냐면서 제가 싫으시면 연락을 하지 마시던가. 아이 낳을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중에 가치관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이가 주는 행복감보다 제가 하는 일이 주는 행복감이 더 커서요. 주변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개인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차려도 제가 먼저 차리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 개인병원을 왜 차려줍니까? 딸이 의사인데 아직까지 개인병원도 생각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본급은 아마 제가 계속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 특성상 수술이 잦아서 제가 일도 바쁜 만큼 더 벌어요. 반면 남편과는 단순 진료 위주라 제가 연차 플러스 수술 때문에 봉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예전 살던 집도 세내줘서
다달이 들어오는 고정금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집안일 안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세요. 저는 제가 가사 노동할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지 않고 도우미 분 씁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집안일이랑 밥 반찬 해주시고 가세요. 이 부분 처음엔 아예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남편의 엄청난 설득 끝에 얻어냈네요. 집안일을 왜 남의 손타기 하냐셨어요. 주변 어른들께 여쭤보고 엄마한테도 여쭤봤더니 최대한 속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더 잘하라고. 근데 이제 저도 한계인지 개소리 하나하나에 말이 좋게 안 나갑니다. 말은 좋게 나가도 이젠 제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연애 시절부터 애교 없는 성격으로 별짓 다 했는데도 절 한 번도 예뻐주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용돈 드리는 건데도 남편만 우쭈쭈 이쁘다 하시고 항상 형님과 비교하시고 이제 저도 저런 말 들으면 이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 잘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할 말 없어서 멋쩍게 웃는 것도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할 말하고 살고 싶고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요. 남편 때문에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주변 결혼한 동기들한테 다 물어봐도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직종끼리 결혼한 커플 중에서도 없고 의사 직장인 커플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막상 읽어보니 별 내용이 없네요.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전 어쩌면 좋을까요?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다가 좋아지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연애 시절부터 제가 노력한 근 10년이 무의미한 게 억울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뭐든지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제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싶네요. 이제 저도 지치네요. 추가합니다. 댓글 읽어보니 대부분 제가 똑똑해 공부를 왜 했냐고 하시네요. 정신이 확 듭니다. 머리 쓰는 공부만 해봤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미련하게 생활했었네요. 학창시절부터 운이 좋게도 인간관계에서는 큰 노력을 가해본 적이 없어도 크게 틀어버리거나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도 딱히 없었고요. 시어머니와 관계에서만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봤네요. 결과가 좋지 못해서 속상하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바뀔 줄 알았네요, 저도. 계속 잘해드린 이유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싹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르신들 질려볼 때 마찬가지고요. 저도 모르는 새 4가지 없으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라는 강박이 머리에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5년 중에 남편보다 잘난 걸 제가 표현했을 거라는 말도 몇 개 있던데 아무래도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럴 일은 드물었을 거예요. 어머님이랑 이런 부분에 말 섞기 싫어서 직접적으로 직업 얘기, 돈 얘기, 친정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또 4가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신경 썼고요. 댓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인정을 받지 못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글이 있는데 이 댓글 쓰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과 딱 맞아요. 딱히 실패해 본 적 없이 정해진 루트대로 딱딱 맞춰 살았네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노력한 만큼 못 이뤄낸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관계 빼고요. 변화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네요. 포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한 댓글도 아주 많았는데 엄마의 수고리고 들어가라는 표현은 제가 좀 더 잘하면 시어머니도 절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딸이 예쁨 받으면 엄마 입장에서 좋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엄마 앞에선 저 끔찍이 아끼시는 척 하세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신지 모르시겠네요. 그냥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정도지 이 정도로 심각하신지 모르세요. 제가 욕먹는 거 아시면 더 속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가장 많이 적힌 대로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인 용돈 끊기로 결정했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한 번에 껴서 타이밍도 딱 적당하네요. 연애 때부터 선물 꼭 챙겨드렸는데 이번엔 넘어가야겠습니다. 근데 용돈을 끊는 게 별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편한테 네 월급에서 몰래 주면 이제 못 참는다. 끝이라고 말해놓긴 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뭐하냐는 글도 많이 보였는데 처음엔 남편이 그만하라고 해줬거든요. 그 뒤로는 웃긴 게 어머니께서 남편 앞에선 저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세요. 꼭 전화로 아니면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이번 치사일도 남편한테는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 근데 좀 서운하다 하셨다네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랑 문자 폭탄 남기신 거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 싫어하는 거 알아요. 중재를 처음엔 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이걸로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년, 남편 뒤에 숨는 년 이런 식으로 자꾸 걸고 넘어지시니까 저도 이제 질려서 그냥 남편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욕먹을 거 2번 욕먹는 기분이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전화가 뜸하셔서 차단은 아직 안 했고 연락 오면 날짜를 없이 수신 거부하려고요. 시댁 방문도 안 하고 만약 가도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원하시는 명품 선물해 드렸는데 차라리 친정 부모님께 2배로 드려야겠네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센 방법이 용돈밖에 없어서 짜증나네요. 그동안 넉넉히 드린 게 많아서 당분간 부족하실까 싶어요. 그냥 관계 회복은 무슨. 처음엔 저도 평등한 관계를 원했지만 10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안 이루어졌으니 차라리 제가 갑이 되는 게 낫겠어요. 해본 적도 없는 갑질 이제 해보려고요. 며느리 무서운지 좀 알게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고부 갈등으로 왜 이혼하나 했더니 직접 겪어보니 엄청 스트레스네요. 남편이랑 연애 때부터 사이가 너무 좋고 하는 일이 같아서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말도 잘 통해요. 시어머니 부분 빼면 다 좋아요. 정말 결혼 후회한 적 없을 정도로요. 그래도 이혼 생각하고 세게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혼해도 저는 딱히 아쉬울 건 없네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야 며칠 가십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닐 테니까요.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막말한 걸 알았을 때 남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와 이 상황에서 용돈 끊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